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일본 영화 오겐키 데스가 러브레터의 주인공 나카야마 미오가 사망을 했습니다. 명확한 사인은 아직까지 알 수가 없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측하기로는 히트쇼크로 사망을 했다는 게 가장 유력하게 추측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는 히트쇼크에 대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꼭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홋카이도 출신의 30대 회사원 유키오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새하얀 눈과 함께 자랐고 혹독한 추위 속에서 겨울을 보내는 것이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매년 11월이면 첫눈이 내렸고 그 후로 긴 겨울이 이어졌죠. 하얗게 덮인 대지를 보며 자란 유키오에게 눈은 친숙한 존재였지만 때때로 눈보라가 몰아칠 때면 자연의 위력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겨울은 예년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유난히 매서운 한파가 몰아쳤고 홋카이도의 기온은 연일 영하 20도를 밑돌았고 최근 폭설로 눈이 사람 키만큼 내려서 도시가 마비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거리를 휩쓸고 하늘에서는 하루도 빠짐없이 눈이 내렸죠. 사람들은 길을 나설 때마다 두꺼운 옷을 겹겹이 껴입었고 집 안에서도 난방을 빵빵하게 틀어야 겨우 견딜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연일 계속된 폭설로 인해 도시 전체가 마비될 지경이었습니다. 도로는 눈에 파묻혀 차량 통행이 어려웠고 기차와 버스 같은 대중교통도 제대로 운행되지 못했습니다. 가게들은 문을 닫기 일쑤였고 직장인들은 재택근무를 하거나 출근길에 몇 배의 시간을 허비해야 했습니다. 주민들은 지붕 위에 쌓인 눈을 치우느라 연일 분주했고 그마저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눈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처럼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는 유키오는 매일 아침 창문을 열 때마다 깊게 쌓인 눈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그는 과연 이번 겨울을 무사히 보낼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런 와중에 유키오는 회사 업무로 인해 갑작스럽게 한국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다른 동료가 한국 출장을 가기로 되어 있었지만 특별히 중요한 일정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유키오가 대신에 출장을 가기로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는 중요한 거래 계약을 위해 빠른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이 부분에서는 유키오가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결정 이해도가 크기 때문에 그가 출장을 가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아무래도 급하게 출장이 잡히다 보니 준비해야 할 게 많아서 시간이 매우 촉박했습니다. 유키오는 회사에서 출장 일정과 관련 자료를 정리한 후 급히 비행기 표를 예약하고 숙박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도 회사에서 미리 숙소를 잡아줘서 출장지 근처에 가까운 호텔을 예약해 두었기에 숙소를 찾는 수고는 조금 덜었습니다. 하지만 일정이 중요하여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습니다. 유키오는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초고속 승진을 했고 한국에는 중요한 미팅 때문에 출장을 가는데 바로 회사의 미래에 너무나도 크게 관여할 계약건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업무 일정이 꽤 빡빡하기 때문에 정신없이 준비를 했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고 업무가 너무 많아 준비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 출장과 관련 정보를 더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유키오는 한국에 업무차 방문하는 것이지만 직접 방문하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한국에 관심 있게 생각하고 있어서 오히려 잘된 상황이었죠. 한국의 겨울도 춥다고는 들었지만 사실 직접 가보지 못해서 체감도 되지 않았고 얼마나 추울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미리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한국의 중부지방 위쪽으로는 날씨가 항상 영하권에 머물고 눈도 자주 내리며 춥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지금 폭설이 내리고 있는 일본보다 추울 줄 몰랐죠. 유키오는 그렇게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수속한다고. 공항 안에서는 워낙 난방이 잘 되어서
추운 줄 모르고 입었던 외투를 걸쳐 메고 입국 수속을 진행하였고 면세점을 통과하며 이것저것 구경하다가 인천공항에서 나와서 택시를 탄다고 공항 밖으로 나왔는데 그의 얼굴이 차가운 공기와 마주쳤습니다. 순간적으로 안면 얼굴의 근육이 마비된 것 같고 손은 얼어서 움직이지 않고 발도 꽁꽁 얼어서 한 걸음 내딛기가 힘들었습니다. 얼른 택시를 잡아서 서울에 잡아둔 숙소로 향했습니다. 택시 기사님께서 히터를 틀어주셔서 추웠던 몸이 녹았고 호텔로 가는 길에 택시 기사님께서 한국에는 온돌이라는 난방 시스템이 있다고 말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온돌 시스템을 잘 몰랐던 유키오는 온돌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택시 안에서 가는 길에 온돌에 대해 검색을 해보았는데 온돌은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이었습니다. 히터를 틀어서 공기를 데우는 게 아니라 바닥에 아래에 열을 가하는 방식으로 열은 바닥 전체로 나가고 그 결과 실내 온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온돌은 바닥에서 직접 열을 전달하기 때문에 방 전체가 고르게 따뜻해지는 장점이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온돌은 정말 대단한 거였죠. 사람들에게 휴식 환경을 제공하였으며 한국의 전통 가옥인 한옥에서는 온돌이 주로 사용되며 사람들이 바닥에 앉거나 사회는 문화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온돌 덕분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 따뜻한 공간에서 음식을 내어주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는 걸요. 그리고 온돌은 별도의 난방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감정을 느끼고 가족과의 감정적인 시간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돕습니다. 현대 온돌은 아파트와 같은 현대식 건물로도 많이 사용되며 한국의 겨울을 아늑하게 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검색을 하는 사이 숙소에 도착해서 호텔로 들어갔습니다. 한국의 호텔에도 이 온돌 시스템이 적용이 된 것 같았습니다. 천장에도 시스템 온풍기가 있었지만 바닥에 맨발로 돌아다녀도 전혀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일본에 있는 호텔에 제가 방문했을 때는 실내화가 있었고 바닥은 따뜻한 적이 없어서 숙소에서 편하게 쉬고 싶었는데 발의 실내화도 저한테는 거추장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출장으로 묵게 된 호텔에서는 실내화도 비치되어 있었지만 바닥이 따뜻해서 실내화를 신지 않아도 차갑지 않았기에 조금 더 편하게 쉴 수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히터의 따뜻한 바람이 답답한 느낌이 있어서 불편했었는데 온돌 시스템이라 그런지 공기가 건조하지 않고 훈훈했습니다. 유키오는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다음날 서울에 위치한 거래처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사무실에서 거래처 직원과의 중요한 미팅을 끝내고 다행스럽게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아무래도 어제 편하게 자고 일어났던 게 조금 더 완벽한 컨디션을 유지해서 좋은 성과가 나왔던 것 같았죠. 한국의 회사 직원과 점심 식사를 하러 식당에 방문했는데 식당에도 좌식룸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의 식당도 물론 좌식 식당이 있지만 방석을 깔아주고 바닥은 따뜻하지 않았는데 식당에서도 바닥이 따뜻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공기도 훈훈한 게 식사하기도 너무 편했습니다.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맛있게 먹고 마무리한 후 카페로 이동하여 직원하고 커피 한잔 하였습니다. 유키오는 한국인 직원에게 물어보았죠. 한국 날씨가 정말 추운데 건물 안에는 전혀 춥지가 않다. 일본에는 날씨가 추워서 집안에서도 너무 벌벌 떨고 있다고 경험담을 말했죠. 그러자 한국 직원이 한국에는 대부분의 건물이 온돌을 비롯한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어서 겨울에도 춥지 않고 따뜻하게 지낸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유키오는 속으로 너무 놀랐었죠. 일본에는 이런 난방 시스템이 없었거든요. 한국 거래처의 직원과의 미팅이 끝난 후 출장이 마무리되고 서울에 사는 한국인 친구 민수가 자신의 집에서 묵고 가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인 친구 민수는 2년 전 일본의 한 대학에서 유학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알게 되어 친해지게 된 친구였습니다. 일본에서 대학 생활할 때 유키오가 민수를 많이 도와줬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일본에 살게 되니 하나부터 모든 것이 어색했는데 민수의 어려움을 유키오가 많이 도와주었죠.
그때의 좋은 인연으로 일본에 있는 1년 동안 두터운 친분을 쌓아오며 정말 둘도 없는 친구로 지냈습니다. 시간이 흘러 유키오가 한국에 출장을 온다는 소식을 들은 민수가 일본에서의 고마운 기억에 유키오에게 자신의 집에서 묵고 가라고 한 것이죠. 유키오는 호텔에서 묵을 생각이었지만 이번 기회에 한국의 가정집을 경험해보는 것도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발걸음을 민수 집으로 옮겼죠. 그렇게 한국의 지하철을 타고 민수의 집으로 가는 그 시간에도 너무 놀랐습니다. 일본에서 지하철을 타면 굉장히 복잡한 구조여서 일본 현지인들도 헷갈려 하는데 한국에서는 이정표와 역사 등 깔끔하게 정리정돈된 기분이라 쉽게 찾아갈 수 있었으며 지하철에서 일본어로 안내방송이 나와서 정말 편했었죠. 일본 사람이 한국에 와도 심각하게 불편하지는 않다는 게 느껴지며 민수의 집을 찾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유키오는 깜짝 놀랐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는 보통 에어컨이나 히터를 사용해 난방을 해서 공기가 건조하고 한쪽만 따뜻해지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하지만 민수의 집은 현관 입구부터 공기가 훈훈하게 데워져 있었고 무엇보다 현관에서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바닥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너무나 포근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건 마치 어제 묵었던 호텔보다 더 좋은 따뜻함과 포근함이 같이 밀려오는 게 감동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온돌이구나. 한국의 전통적인 난방 방식인 걸 느꼈습니다. 민수는 유키오에게 자랑스럽게 말하며 거실에 앉아보라고 권했습니다. 거실에 들어와서 바닥에 앉아보았고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추운 밖에 있다가 들어오니 얼어있던 몸이 녹아내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유키오는 감탄을 하며 순간 생각이 났습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따뜻하고 일본에서도 이렇게 따뜻한 바닥 난방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나며 계속 감탄의 순간이었습니다. 유키오는 바닥을 손으로 쓸어보았습니다. 일본에서는 전기 온돌 매트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집 전체 바닥에서 열기가 올라오는 방식은 처음 경험해보는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유키오에게 바닥에 한번 누워보라고 권했습니다. 따뜻한 거실. 바닥에 등을 기대니 피곤했던 몸이 한순간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바닥의 따뜻함이 포근한 침대보다 더 좋았던 겁니다. 일본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죠. 몸을 바닥에 눕히고 추위에 얼었던 유키오의 몸이 조금씩 따뜻해질 때 민수의 어머니가 유키오를 보고 웃으며 따뜻한 유자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이건 완전 피로가 풀리는 것이었죠. 유키오는 갑자기 민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한국의 일반적인 모든 가정집이 이렇게 겨울에 따뜻하고 포근하게 지내냐고. 민수는 대답했죠. 한국의 일반적인 가정집은 보일러라는 시스템이 있어서 바닥부터 따뜻해서 이렇게 대부분 지낸다고 말해주었죠. 그리고 저녁으로는 민수의 어머니께서 갓 지은 쌀밥과 함께 뜨끈한 김치찌개를 대접해 주었습니다. 따뜻한 온돌 카닥에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을 먹으니 한국의 따뜻함이 온몸을 스며드는 것 같았죠. 민수네 가족과 식사를 하며 유키오는 말했습니다. 집이 이렇게 따뜻해서 놀랍다고. 밥을 먹다 보니 따뜻하다 못해 더워지는 것 같았죠. 어쩐지 민수네 가족들은 긴팔이 아닌 집안에서 반팔을 입고 있었던 거죠. 유키오도 외투를 옷걸이에 걸어두고 따뜻하게 입고 왔던 옷을 모두 벗어두었죠. 그리고 식사를 진행하며 물어보았습니다. 온돌이라는 시스템이라는 게 언제부터 사용된 건지 유키오는 궁금했었죠. 민수는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웃으며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온돌은 한국에서 수천 년 전부터 사용된 전통 난방 방식이야. 예전에는 아궁이에 불을 지펴서 방 구석구석 방바닥마다 따뜻하게 데웠는데 지금은 온돌 시스템을 본받아 온수배관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발전을 했지. 그래서 우리 집은 늘 따뜻하게 지낸다고 말해주니 유키오는 한국의 온돌 문화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일본에서는 추운 겨울이면 집 안에서도 두꺼운 옷을 껴입거나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한 구석에 모여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집 전체가 따뜻해서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가족들과 담소를 나누며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민수와도 늦은 시간까지 그간 있었던 일들을 주고받으며 늦게까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 순간 시간이 너무 늦었고, 오늘 하루 바쁘게 보냈던 유키오는 피곤했었죠. 민수는 방을 한 칸 내주며 얼른 씻고 자라고 말했습니다. 유키오는 화장실에 씻으러 들어갔고, 샤워를 하려고 물을 틀었는데 바로 따뜻한 온수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또 한 번 유키오는 놀랐습니다. 일본에서는 따뜻한 물이 나오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호텔도 아닌 일반 가정집에서 이렇게 빨리 따뜻한 물이 나오는 거에 감탄했습니다. 따뜻한 물로 씻고 피로를 푼 유키오는 온돌방에서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바닥에서 은은하게 올라오는 온기가 몸을 감싸주는 느낌을 받았고, 마치 따뜻한 품에 안긴 듯한 기분이었죠. 그리고 이렇게 따뜻한 곳에서 자본 적이 없었다고 생각하며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잠에 스르르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뜬 유키오는 몸이 날아갈 것만 같은 것처럼 완전히 피로가 풀린 상태였죠. 몸은 정말 개운했고, 밤새 자는 동안 춥다고 느낀 순간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유키오는 민수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죠. 덕분에 이렇게 편하고 푹 자고 일어난 게 정말 오랜만이라고, 일본에도 이런 난방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온돌은 단순한 난방 방식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에게는 따뜻한 정을 나누는 문화야. 가족들이 바닥에 둘러앉아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이야기도 주고받고 식사까지 나누는 따뜻한 자리라고 말해주었죠. 유키오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온돌은 단순히 방을 따뜻하게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얼떨결에 갑작스럽게 한국에 출장으로 방문했지만 유키오는 너무나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한국에 태어나서 처음 방문했는데 출장 업무도 잘 성사되었고, 더군다나 한국의 문화까지 배우며 특별한 경험을 했고 절대 잊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얼른 일본으로 돌아간 후 유키오는 이 경험담을 주변 지인들, 친구들, 가족들에게 한국의 온돌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죠. 민수 어머니께서 아침 식사를 차려주셔서 아침부터 따뜻한 밥을 든든하게 먹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손님이 오면 아침에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는 문화가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게 맛있게 아침 식사를 하고 난 후 민수가 제안을 했죠. 유키오, 한국에 찜질방이라는 곳이 있는데 한번 가보지 않겠냐고 말이죠. 유키오는 물어보았습니다. 찜질방이 뭔지. 민수는 유키오에게 가보면 안다고 얼른 따라 나서라 했습니다. 그렇게 민수와 유키오는 서울 시내에 위치한 한 찜질방에 가보았습니다. 찜질방에 도착한 유키오는 입이 떡 벌어지며 놀랐습니다. 한겨울인데 사람들이 반팔 반바지를 하고 아무렇지 않게 돌아다니고 있어서 또 충격을 받은 것이었죠. 실제로 안에 들어가 보니 엄청 따뜻했고, 탈의실에서 민수와 옷을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겨울에 반팔 반바지라는 게 어색했지만 유키오는 민수를 따라 찜질방 안에 있는 저온부터 시작하는 굴 안에 들어가 보았는데 정말 따뜻했고, 몸이 지져진다는 말이 이런 느낌인 걸 알게 되었죠. 5분도 지나지 않아 땀이 나기 시작하는데 분명 뜨겁지만 뭔가 모르게 몸이 시원하다는 느낌을 받았죠. 적응이 된 유키오는 땀을 쭉 빼고 나오는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이런 추운 겨울에 몸을 따뜻하게 해서 땀을 쭉 빼고 나오니 몸이 정말 상쾌한 기분이 들었죠. 일본에는 이런 문화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식혜와 구운 달걀을 먹어보았는데 정말 꿀맛 같았죠. 너무 맛있었던 나머지 한 번 더 주문해서 먹었습니다. 이제는 돌아갈 시간이 된 유키오는 민수와 인사를 나누고 정말 고마웠다고 전달했죠.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돌아간 유키오는 한국의 온돌 시스템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하면서 온돌의 역사와 그 의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온돌은 단순히 따뜻한 바닥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함께 모여 시간의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온돌은 일본의 가정집에서 볼 수 없는 구조이며 너무 따뜻했다고 귀가 아플 정도로 말했죠. 친구들은 유키오의 설명에 흥미를 느꼈고 유키오는 한국의 찜질방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었죠. 찜질방에서는 어떻게 다양한 온도의 방과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확인하고 사람들이 그곳에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며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는 찜질방은 단순히 몸을 지지고 땀을 빼고 목욕을 하는 공간만이 아니라 친구들과 대화하고 시간을 보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복합적인 공간이야라고 했습니다. 물론 일본에서는 온천이라는 문화가 있긴 했지만 대부분 야외에 있고 탕에서 들어오고 나갈 때는 추위와 맞서 싸워야 했었죠. 이런 부분에서는 찜질방이 좋다고 친구들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친구들도 유키오의 말에 궁금증을 가지고 한국을 방문하고 싶어하는 표정으로 보였죠. 유키오는 친구들에게 한국은 정말 특별한 매력을 가진 국가라고 한번 여행을 해보라고 권유했고 자신도 한국을 다시 방문할 날을 기다리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유키오는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한국의 온돌이 있는 집처럼 일본에서 자기 땅에 집을 지어 살아보고 싶다는 꿈까지 가지게 되었죠. 이렇듯 한국의 온돌은 엄청난 난방 방식을 넘어 사람들에게 따뜻한 추억과 감동을 주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온돌은 한국의 상징적인 상징으로 그 안에는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과 따뜻한 정이 깃들어 있습니다. 바닥이 따뜻해지는 순간 우리는 아주 마음이 편안해지고 좋은 대화가 오가며 서로의 이야기를 주는 귀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온돌 바닥에서 가족이 모여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담소를 나누며 행복한 기억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서 한국의 온돌을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꼭 한번 그 따뜻함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는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며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다면 꼭 전통 가옥인 한옥을 추천합니다. 오늘의 해외 감동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키오는 우연찮게 방문한 한국에서 꿈이 생겼습니다. 오늘의 사연 잘 들으셨는지요? 잘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지금까지 하루튜브 김민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